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자, 제가 예전에 일러스트라든가 디자인 계약서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디자인 계약과 일러스트 계약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정말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서를 쓰고 혹은 계약서 없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계약서를 제가 다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약서는요, 디고디 원찬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 영상 보시지 않고 그냥 자료실로 가서 다운받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배타적 발행권 설정이라든가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으로 계약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자세히 잘 보시고 꼭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잼라. 자, 그럼 일러스트 계약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하 디고디. 자, 이 계약서는요, 일반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계약서보다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얘 디자인 계약서 같은 경우는 5페이지, 7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얘는 무려 12페이지입니다. 꼭 설명을 들으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요, 이름이라든가 상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파랑색으로 해놨고요. 빨강색은 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 특별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빨강색으로 표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콜라보를 의뢰한 쪽의 이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콜라보가 아니라 그냥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명에 맞게 프로젝트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죠. 저작 재산권자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상호나 브랜드가 있다면 그다음에 여러분 성명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대표자의 성명이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예시는 미니멀리스트 컬처 이원찬, 저작 재산권 사용자가 바로 이제 이 아트웍을 사용하게 허락을 해줄 그런 뭐 클라이언트 혹은 콜라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명과 대표명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그 계약이 무엇인지 박스 안에 간략하게 이 계약의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놓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호, 가제는 프로젝트 명이에요.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컬처 곱하기 회사명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명을 적으시면 되고요. 수록 매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딱 이 기본 개념은요, 특히 이제 디자인이 아니라 아트웍 개념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개념이 연예인들 초상권 사용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광고를 찍을 때 이게 TV에 나가는지 뭐 인쇄 매체에 나가는지 몇 개월인지 어느 채널에 나가는지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트웍 주면 지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쓰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디에 명확하게 실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정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아트웍을 넘겼는데 그런 아트웍이 이 사람들이 막 성인 사이트에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매체에 대한 명시해놓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손실입니까? 여러분들 이미지나 특히 작가분들은, 그쵸? 그래서 어느 매체에 수록되는지 명확하게 콜라보 대상이랑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딱 거기에만 여러분들 아트웍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가니까 회사명의 공식 인스타그램 어느 계정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뭐 신문이라든가 매거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TV라든가 그러면 미디어 채널 어디. 이거 제가 등이라고 나왔는데 이 등도 제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등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트웍 같은 경우는 굿즈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뒤에다 설명드릴 건데 이것도 어느 굿즈가 나올 것인지 딱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인형, 뭐 포스터, 뭐 엽서 뭐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면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 피규어를 만들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비상업적 목적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판매가 아니라 확장의 프로모션으로 비사업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뒷단에 제가 라이센싱 비용을 말씀드릴 건데 라이센싱 비용을 좀 적게 책정을 하는 거죠. 상세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트웍 3종 개발, 캐릭터 2종 개발. 이 캐릭터 2종 개발에 대한 게 뭐 인형 제작용 포즈 각 1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캐릭터 1종 하면 포즈 10개 해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포즈 10개 해주세요. 웃는 거 뭐 다 해주세요. 여기 굿즈로 확장이 되면 어떤 굿즈로 확장이 되는지 토트백 3종, 포스터 3종, 스티커 1종, 인형 2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 굿즈라든가 인쇄물 확장이 돼서 판매를 한다? 계약 위반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형식을 원본 파일 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욕을 한 곳들이 있어요. 일러스트 파일 달라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러스트 파일 왜 줘요? 저희는 소스용이라고 해도 안 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개발을 넘겨주겠다. 이렇게요. 우리와 계약을 해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JPG나 비트맵 기반, PNG, JPG 이런 기반 말고 AI라든가 이런 건 절대 주지 마. 저희는 PSD 잘 안 줍니다. 레이어 나누는 거 안 줘요. 원본 파일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이 원본 파일 준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파일 형식도 어떻게 줄 것이냐.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트웍이 2000 픽셀 정도면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 나온다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쪽에서 5000 픽셀에 5000 픽셀로 달라고 해. 그러면 더 큰 데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트웍 개발할 때 애초에 2000 픽셀보다 5000 픽셀로 염두를 하게 되면 디테일들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트웍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돼야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용으로 조그마한 화면에서 보는 거랑 A2 사이즈 포스터를 뽑는 거랑 똑같은 디테일감으로 하게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느 매체에 사용될 것인지와 포맷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파일 포맷은 여러분들 원본 파일은 진짜 웬만해서는 정말 주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몰라요. 뭐 나중에 우리 그냥 토트백 하나만 쓰고 소스 쓸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나중에 배너로 쓰일지 뭐 애니메이션 쓰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쵸? 부가가치의 별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지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웬만하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프리랜서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세금 체계가 달라요. 세금에 관련된 프리랜서가 좋냐, 뭐 개인 사업자가 좋냐, 법인사가 좋냐 제가 예전에 창업 다마고치 컨텐츠에서 다뤄둔 적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걸 추천드리냐면 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거 세금계산 발행하는 걸 당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의 그냥 다 세금계산 발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 시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해놓잖아요. 여러분들 아톡 다 줬어 파일. 언제 돈 안 주고 뭐 버팅겨도 모릅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 금액이 작으면 다 끝나고 한 번에 받는 걸로 하는데 만약 금액이 크거나 개발 기간이 길어 막 3개월이 막 5개월 막 이래. 그러면 성금 잔금 나눠서 받는 게 좋겠죠. 성금은 세금계산 발행 후 7일 이내로 명시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뭐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내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급 시기도 명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요 부분은 기업마다 달라요. 뭐 어떤 기업은 막 뭐 60일 이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 여러분 조율을 하시고요. 뭐 2달 이내 이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 부분 조율을 하세요. 좀 줄여달라. 이런 부분.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에서 사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 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아트웍을 넘겨준다고 이 사용자가 이것들을 자기 멋대로 필요한데 막 갖다 쓰는 것은 안 된다입니다. 특히 인쇄를 하거나 굿즈를 만들거나 이걸 명시를 해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중 송신은 이것들을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뭐 사거나 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타적 발행권은 여러분들의 저작물들을 이 사용자가 발행하거나 복제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게 그들의 권리인 거죠. 배타적 발행권이. 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왜 중요하니까. 대상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도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명시된 매체에 송신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걸 가지고 다시 인쇄하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중요하죠. 2차적 저작물은 여러분들의 원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수정해서 창작한 작성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매체가 아니라 토트백이나 뭐 노트나 이런 곳에 각색하거나 해서 창작물 혹은 여러분들의 아트웍의 인물이나 동물을 따서 캐릭터로 만들어서 피규어로 만든다거나 인형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2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이건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웹툰이면 웹툰, 일러스트레이션 완전 원고는 뭐냐면요. 마지막 완성 파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JPG 파일 완전 원고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3조에서는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시해 주는 겁니다. 네가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딱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상의 다른 걸 네가 할 거면 안 되는 걸 이제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아트웍을 맘대로 막 편집하고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걸 할 거면 여러분들 논의를 하거나 비용을 다시 협의하거나 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이 계약을 정한 밥벌에 대한 대상물 저작권에 대해서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가 없나요? 이 사람이 요 권리 안에서는 자신이 자유롭고 독점적인 이 똑같은 아트워크를 A라는 브랜드에서 쓸 수 있어, B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트워크에 대해서는 A만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 따라서는 A만 할 수 있도록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보세요. 임미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등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제3자에 설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창작자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캐릭터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캐릭터에 내가 이모티콘 걸 가지고 A라는 회사랑 계약했어. 근데 B라는 회사가 우리도 너네랑 이 캐릭터 쓰고 싶다. 그럼 여러분 얘기하죠. 이모티콘 안 된다. 왜냐면 지금 A라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모티콘이 콜라보 형태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모티콘 아니라 우리는 인형. 그러면 이모티콘과 굿즈, 인형은 별개니까 이 권리가 아니잖아요. 계약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요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배타적 발행권의 한계. 배타적 발행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매체에 실으세요라고 할지라도, 이게 해외 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여러분들의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 요소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국내 프로모션을 위해서 유튜브에 뭐 이런 영상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일본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영상의 내용들이나 자막 일본어로 달아서 일본 쪽으로 아까 얘기 공중송신 하거나 발행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존속 기간. 여러분, 아트웍 넘겨줬다고 해가지고 이거 천년 만년 쓰게 할 겁니까? 아니죠. 계약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계약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데, 보세요. 대상 저작물의 인스타 포스팅의 배타적 발행권은 처음 발행하고 1년 동안. 그 소리 뭐냐면, 인스타에 실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에다가 게시한 다음에 1년 동안만 게시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내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거 갖다가 언제까지 천년만년 할 거예요? 그리고 토트백 스티커 포스터 인형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은 3개월간. 왜냐면 이건 이쪽에서 1년까지 안 쓸 거다, 3개월만 할 거다라고 해서 3개월 계약한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디지털 관련된 거는 그냥 포스팅 내리면 끝이지만, 제작물 같은 건 만들었어. 만든 다음에 이게 3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못쓰하면 재고분에 대한 걸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유도리 있게 제작은 딱 3개월 동안만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존에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소진시까지 판매하거나 발행하거나 할 수 있다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3개월 끝나고서 만약 재고가 남았는데 못 써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제작비 남은 거 다 그냥 파기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정해줬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1년 뭐 6개월 계약 기간이 다 다르죠. 왜냐면 이거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랑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랑 라이센싱 비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셔서 너 6개월만 쓸 거야? 그러면 라이센싱 비용이라든 굿즈 제작 비용은 요만큼만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계약했어. 근데 연장할 거야. 얘기 안 하면 그냥 그 1년 후에는 당연히 계약이 종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후에도 여러분들이 아트웍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내리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계약 연장하면서 이번에는 인형은 빼고 계약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기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면 금액 이런 부분도 수정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트웍을 넘겼어. 근데 최초 발행한 날짜부터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납품일에 해가지고 완전 원고 넘겼어. 근데 발행을 안 해. 천년만년. 다른 B라는 회사에서 우리 인스타그램 포스팅 콜라보 할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 나왔었죠. 계약 기간이나 조건이 겹쳐.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발행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그쪽 관련된 거는 못 한다는 소리잖아요. 야, 너네 이거 우리가 완전 원고 넘겨줬으면 3개월 안에 발행해야 돼. 그거 발행 안 하면 1년 스타트 한다. 그 다음에 그때 끝나면 그냥 우리는 새로운 계약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다시 한번, 너 이렇게 사용해야 돼. 너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 너 인스타그램 포스팅 어디 매체 정확하게 너 뭐뭐뭐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발행 시기나 홍보 방법은 사용자가 결정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3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된다는 부분. 그렇지만 사용자는 저희 이거 원고 받으면 언제부터 스타트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발행한 날짜로부터 1년 스타트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일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고 받은 다음에 우리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스타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것도 되게 뻔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창작물이 당연히 표절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책임은 여러분이 진짜,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표절했으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저작 인격권의 존중.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이제 갑질. 그러니까 디자인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뭐 권리를 양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림 자체가 일정한 형식이라든가 스타일이 내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콜라보 형식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이지 가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디자인도 이런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돼야 되긴 합니다. 솔직히. 사용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한 실명 필명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이거 너 내 거라고 쓸 거면 내 이름 명시해야 돼. 근데 이 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필명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포칭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자 할 때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죠. 당연하죠. 예를 들면 타이틀을 뭐뭐 콜라보로 한다고 했다 갑자기 뭐 여러분 이름 싹 지우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형식을 바꾸거나 할 때는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에 형식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아니라 유튜브로 바꿀 거야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계약 내용이 수정된 거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동일성을 해소하자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예를 들자면 밑에 자막 하나 달거나 뭐 이 정도의 수준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맡으면 할 수 있게 해준다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싫어, 내 아트웍을 조금이라도 뭐 캡션 달고 이런 거 싫어, 나는 내가 수정해 줄 거고 나한테 협의돼서 나가야 돼, 혹은 아예 불가해, 이렇게 할 경우도 여러분이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죠. 다만 저작권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저작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여러분들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트웍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자체가 아니라 홍보 업체를 통해서 이거를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만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저작 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고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을 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요 부분만 너가 어느 기간 동안 여기에만 사용해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죠? 저작권자가 여러분들의 복제권 배포권의 일부를 제3자의 양도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캐릭터의 라이센싱이라든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어디에 인수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예를 들면 EBS가 야, 펭수 이거 어느 회사에다 양도하기로 했다. 이걸 알려줘야 돼, 사용자한테. 그럼 사용자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EBS가 아니라 A라고 하는 회사에서 펭수 캐릭터의 사용권이나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실 통지해야 하고요. 이번에 반대로 A라는 회사가 이거 우리 지금 베타적 발행권 계약한 거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 요거 괜찮나? 저작권자나 사용자가 둘 중에 뭐 계약 위반하면 10일 이내로 정정하세요. 아니면 계약 해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진행하다가, 계약 해지됐어. 그게 중간에 해지됐다고 해가지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붕 뜨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계약이야. 근데 6개월만 하고 계약이 파기됐어. 그럼 6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게 뭐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는, 야, 너 계약 해지됐어. 너 디지털 데이터 다 파기하고, 파기해서 더 이상 안 쓸 거라는 각서 써. 왜냐면, 우리 계약 해지됐어요. 안 할 거예요. 6개월만 하고. 그래 놓고서 디지털 파일 가지고서 몰래 막 어디다가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용료는 6개월만 해놓고서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 파기했다는 사실과 각서를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 발행권을 등록했을 경우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우리가 이 캐릭터 6개월 동안 쓴다고 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면 저작권위원회는 아직도 A라는 회사가 이 베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해지해야죠. 너 계약 해지됐으니까 너에 대한 베타적 발행권도 끝난 거야 이제. 너 어디 가서 못 써 이제 끝이야. 이 시점부터는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사용자가 여러분의 동의나 상의 없이 막 이거 라이센싱 막 뿌리거나 양도 말도 안 하고 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러면은 여러분의 피해가 가죠. 그럼 피해에 대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부분.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제작을 3개월 동안만 하고 기제작된 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배포할 수 있는 걸 가진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보시면 디지털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근데 1개월 동안까지는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뭐 12월 10일에 딱 끝난다고 당장 내리세요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유예 기간은 한 달 정도로 두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기업이랑 콜라보를 하는데 우리 이제 미니멀리스트 컬처 크루에 대한 그런 정보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뭐 사진이 나갈 수도 있고 이름이 나갈 수도 있고 보도 자료에 배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명시해야죠. 왜냐면 저는 원하지 않고, 왜냐면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미니멀리스트 컬처라고 하는 그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집단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나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전 제가 그랬어요. 이원찬이라는 이름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초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러려면 저는 사진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진 못 나가는 거고요. 계약서 날인하고 이런 법들은 예전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프리랜서면 주민등록번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소지 주소, 대표이사 혹은 뭐 저작권자 이렇게 쓰시고 날인 하시면 되고요. 입금 계좌는 요거 뭐 빠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돈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디고디 디자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테이너 디고디 원찬. 자, 오늘은 일러스트 혹은 프리랜서 작가분들을 위한 계약서의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마침 디고디 원찬 채널의 구독자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쓸 부분도 많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한 그러한 시기인데 뭐 제 고소나 소송에 대해서 미리 뭐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상담을 받아보니까 후원 계좌 열리고 후원금이 모금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제 영상이 공익성, 공공성을 띈다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후원 계좌 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금 모금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울컥울컥 할 것 같아요. 진짜 내 혼자가 아니고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용기 내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오히려 힘내서 이렇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에 대한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온라인 강의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디자인진흥원과 대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오가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이 오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편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논의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4만, 5만, 10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디고디 원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고디